이번 컨텐츠에서는 유튜브의 다양한 타겟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은 이렇게 정교하고 다양한 타겟팅 방식이 있어요. 크게는 이제 유저를 타겟팅하는 방식과 지면, 컨텐츠를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나뉘고 있는데,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. 뭐 인구 통계 타겟팅, 뭐 관심사 타겟팅, 뭐 잔주국의 타겟팅, 키워드, 뭐 계제 위치,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크게 유저를 타겟팅한다는 거는 우리의 타겟 유저를 타겟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예시를 드리면, 제가 만약에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브랜드예요. 그러면 유저를 타겟팅하는 뭐 인구 통계나 뭐 관심사, 잠재 고객이나 뭐 구매 의도나 이런 타겟팅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, 마스크팩을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을 우리가 이제 연령대를 좀 정의를 내린다. 그러면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건 사실 뭐 연령대에 국한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뭐 구글은 이제 10살 단위로 나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뭐 18살부터 54세까지 내가 남녀로 하겠다. 인구 통계를 설정할 수가 있고, 뭐 미용 및 쇼핑 그런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, 최근 구글에서 마스크팩이나 피부 관리를 검색한 적이 있는 유저를 타겟팅할 수가 있어요. 또 최근 쇼핑몰 매장 근처에 자주 방문했던 그런 유저를 타겟팅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이제 위치 기반 타겟팅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유저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데, 실시간은 아니지만 요즘에 앱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정보를 수신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 사람은 이런 장소를 좀 많이 방문하는구나 해서 장소 타겟팅으로 우리가 좀 타겟팅을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콘텐츠 기반은 유저가 아니라 특정 컨텐츠를 기반으로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타겟팅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는 키워드나 뭐 주제나 그런 컨텐츠를 타겟팅 할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 볼게요. 컨텐츠마다 우리가 보시면은 제목이나 설명 문구 해시태그에 특정 컨텐츠의 이제 문맥이나 키워드가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이제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브랜드라면 마스크팩을 리뷰하는 인플루언서 컨텐츠라든지 마스크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, 아니면 최근에 뭐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피부 관리라든지 좀 연관된 제품이나 그런 내용들을 다룬 컨텐츠에다가 내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그 컨텐츠를 보는 유저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. 그러면 관련 있는 컨텐츠에다가 내 광고를 노출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겠죠. 그래서 컨텐츠 기반은 그런 특정 그런 내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련이 있는 컨텐츠나 채널에다가 이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컨텐츠의 마스크팩이나 팩, 피부 관리, 키워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에 게재를 하는 방식은 키워드 타겟팅으로 가능하고요. 뭐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리뷰를 전문으로 하거나, 피부에 대한 뭐 제품이나 정보, 그리고 건강 정보를 좀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. 그리고 유튜버들의 채널의 URL을 따다가 우리가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채널을 검색해서 그 채널들만 딱 선택해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 거는 계제 위치 타겟팅입니다. 그리고 이제 뷰티나 쇼핑의 주제, 뭐 요런 뷰티와 관련된 주제의 영상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. 그런 주제와 관련된 영상에는 내가 광고를 좀 노출시키고 싶다 해서 주제 타겟팅으로 내가 제 광고를 노출할 콘텐츠의 위치도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크게 해서 유저 기반과 콘텐츠 기반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. 좀 더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를 타겟팅한다. 그래서 이제 뭐 관심사나 맞춤 타겟팅이나 구매 의도나 이제 업종을 타겟팅했을 때는 앞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관심사나 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도 우리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지만, 특정 사이트의 URL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앱, 뭐 이것도 안드로이드 관련된 건데 특정 앱을 설치한 유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춤으로 좀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. 그냥 구글에서 제공해주는,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카테고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좀 더 관련이 있는 그런 좀 관심사들이나
뭐 그거를 사이트나 앱이나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나에게 맞춤 타겟팅으로 내가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그래서 뭐 이 앱을 특정 앱을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특정 앱을 이용하는 유저, 그리고 특정 사이트들의 URL을 갖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 특정 사이트 URL을 많이 방문할 것 같은 유저, 그리고 뭐 특정 키워드들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이런 키워드들을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할 것 같은 유저, 혹은 검색하는 유저, 이렇게 유저를 기반으로 내가 맞춤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답니다. 그래서 이런 유저를 타겟팅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특정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를 찾는 유저들의 상황별 페르소나를 타겟팅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뭐 관심사나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 타겟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마스크팩이라고 했을 때는 마스크팩을 단순히 관심 있고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마스크팩을 어떻게 이용할지, 혹은 피부 관리를 할 때 뭐 사용하고 싶을 때, 아니면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고 싶을 때, 아니면 내가 요즘에 좀 피부가 건조해서 고민이 있을 때, 혹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수분이 좀 날아가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피부에 평소 관심이 없지만 너무 운동을 요즘 하다 보니까 피부가 좀 상하는 것 같아서 사고 싶을 때,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별 상황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선물을 하고 싶다거나, 좀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피부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사고 싶다거나, 이런 좀 유저들의 상황을 공략하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맞춤 타겟팅을 통해서 상황별 페르소나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큰 장점이고요. 또 하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나 이제 계제 위치 등의 좀 컨텐츠를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교하게 우리가 특정 컨텐츠만 내가 찍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특정 컨텐츠만 타겟팅할 수 있는 게 왜 좋으냐면, 사실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컨텐츠가 방대하게 있잖아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컨텐츠가 정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광고가 어떤 컨텐츠에 노출되어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뭐 그걸 이제 브랜드 세이프티라고 하는데, 이게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떤 컨텐츠, 뭐 물론 좋은 컨텐츠가 다양하게 있고 이걸 모니터링해서 다 이제 분리를 하지만 정말로 이상하고 유해한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컨텐츠가 노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키워드나 계제치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 아예 내 광고가 노출될 지면을 처음부터 그냥 딱 제한을 두는 거죠. 그런 방식으로 브랜드 세이프티를 우리가 좀 지킬 수도 있는 그런 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컨텐츠, 내가 원하는 채널에만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키워드나 이제 채널 타겟팅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의 그런 광고 지면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타겟팅인데요. 이 마지막 타겟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는데, 리마케팅이라는 타겟팅이에요. 리마케팅은 정말 중요합니다.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브랜드와 우리 컨텐츠의 되게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리타겟팅은 뭐냐면 우리 채널 혹은 우리 컨텐츠를 조회하거나 우리 채널을 구독하거나 우리 채널에 좋아요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좀 액션을 하거나 이런 유저들의 모수를 우리가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. 구글 애즈 플랫폼과 유튜브를 연동만 해놓으면요, 최대 540일까지 우리가 그 유저의 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정 영상을 조회한 유저들의 풀을 따로 만들어 놓고, 혹은 우리 채널을 구독한 사람들의 모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, 혹은 우리 콘텐츠에 뭐 이제 좋아요한 영상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모아놓는다거나, 이제 목록을 540일까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2차, 3차 마케팅 할 때 이 목록을 활용해 쓸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이 목록을 만들어 놨을 때 다음번 마케팅을 할 때는 좀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새로운 신규 유저들에게만 광고하고 싶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리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했거나 구독했거나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록을 제외 타겟팅을 해버리면은 우리 브랜드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. 혹은 제가 시리즈물이 있어요. 1편부터 10편까지 시리즈별 영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그냥
무분별하게 주는 게 아니라 1편 본 사람한테는 2편을 보여주고 2편 본 사람한테는 3편을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런 전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리타겟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 영상 시청 그 편수별로 시청한 유저의 목록을 만들어 둔 다음에요. 1편을 본 유저의 목록을 2편을 광고를 할 때 1편을 시청한 유저의 목록을 타겟팅을 걸어 놓으면 돼요. 그러면 2편의 영상은 1편을 본 시청한 유저들에게만 광고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. 혹은 역으로 이제 뭐 2편을 노출시킬 때 1편 본 영상, 1편을 시청한 유저들은 아예 제외를 시킨다거나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유저만 타겟팅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별로 리타겟팅 목록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. 그래서 이 리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브랜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두면은 어떤 광고 계정에서 연동을 하든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두면 유지가 되면서 매 40일 동안 목록이 쌓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실 계획이 있고 이미 하셨더라면 꼭 만들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최대 이전 30일치의 데이터도 지금 만들어두면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광고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리마케팅 목록을 만들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유튜브 상품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유튜브 타겟팅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. 저는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뭐 설명도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.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.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